오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162회입니다. 김을한이 쓴 실록 동경 유학생이라는 책에는 제2장에 토월회 이야기 춘강 박승희의 고백이라는 글이 실려 있습니다. 제가 이미 다른 회를 통하여서 그 일부들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회에는 계속 그 글 중에서 기생도 싫어하는 여배우 지원이라는 부분의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경의 유학생들이 토월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방학 동안 국내에 들어와서 공연을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죠. 공연을 해야겠는데 그러자니 여자 배우도 있어야 되겠고 무대 미술을 담당해줄 사람도 필요한데 그런 사람들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어떠한 사정이었는지를 이 부분에서 박승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오지요. 제일 먼저 여자 배우들을 구하기가 힘드니까 여학교의 휴학생을 교섭을 해보았더니 탐탁치가 않았고, 그래서 기생들한테 부탁을 해보니까 기생들조차도 여자 배우가 되는 것을 꺼렸다고 그러고, 한 등급 더 낮춰가지고 창녀들한테 찾아가서 여배우가 될 것을 청해봤더니 창녀들조차도 여자 배우가 되는 것을 거절하더라.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죠. 심지어 이렇게 창녀들한테 부탁했다가 오히려 창녀들한테 사람을 뭘로 보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따귀까지 맞았다는 이야기도 어떤 자료들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참 격세지감이 느껴지죠. 요즘 세월은 어떻습니까? 요즘 여자 배우가 되는 것은 많은 여자들이 꿈꾸는 바이죠. 여자 가수가 되는 것, 많은 젊은 여자들이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여자 청소년들이 연극영화과에 들어갔다가 배우가 되기 위해서, 혹은 연예기획사에 들어가서 여자 가수가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들을 하고 있고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죠. 세월은 변합니다. 제가 20대였던 시절에 보통 대학교 연극반에서 활동하던 친구들이 연극이 너무 좋으면 학교를 중간에 때려치우거나 졸업한 후에는 극단을 들어가서 연극을 계속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니까 1990년대 후반쯤 돼서는 저희 후배들의 경우는 휴학을 하고 학원을 다녀서 뮤지컬 배우가 되기로 했다라든가, 또 졸업을 하고 나서 또 학원을 다니면서 뮤지컬 배우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는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극단에 들어가서 연극을 하겠다. 이른바 정통극이라는 말이 있죠. 혹은 정극이라는 그 유래를 알 수 없는 용어가 있는데, 그런 대사 위주의 연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쪽으로 젊은이들의 꿈이 변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뮤지컬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을 했고, 그러다가 2000년대, 2010년대 이후가 되면 그 뮤지컬 시장이 이제는 쇠퇴하고 있다, 위기에 겪고 있다라는 지적이 자주 있었죠. 규모가 크고 화려하게 공연들은 하지만 그것들이 적자를 많이 보고 있다, 혹은 제대로 관객 동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은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지적이 공연예술계에서 또 혹은 예술경영계에서 종종 있었습니다. 이제 뮤지컬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세월은 변합니다. 우리는 드라마 위주의 연극을, 드라마 중심의 연극을 가지고 대중을 교화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서구적 형식의 연극을 수입하고 이 땅에 이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드라마라는 형식은 낡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고, 그것은 주로 영화나 텔레비전에서 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극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드라마적이지 않은 공연들도 연극의 범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포스트 드라마틱 시어터라는 말이 발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그 포스트 드라마틱 시어터라는 개념을 설정하는 것이 이론 연구가들에게 있어서 매우 인기 있는 작업이 되었죠. 그리고 실기인들 사이에서도
예전 같으면 연극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리 내세울만 하지 않던 공연도 이제는 오히려 자랑스럽게 떳떳하고 빛나는 지위를 획득하면서 공연을 할 수 있게 된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회를 녹음하는 지금은 2018년 12월 31일입니다. 이제 2018년이 2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자, 묵은 해는 가고 새해는 오는데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과거에 대한 공부는 좀 했는데 그 공부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고 진단하지는 못하겠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할 수 있으면 좋지요. 서운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거짓 선지자나 거짓 예언자가 되지는 않으려 한다고 위로하면서 그냥 저 정도 수준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현재의 정체성 탐구에나 열심히 몰두하도록 합시다. 그러다가 저절로 예지력이 생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시다. 저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대학원생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이러한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현재의 위치를 알아야 미래의 나아갈 위치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기생도 싫어하는 여배우 지원. 이런 고마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에 기운을 얻어 급속히 서둘러 보자고 나섰다. 아직도 세상 일을 잘 모르는 탓으로 연극을 해보겠다는 정열만 가지고 나중 일은 생각도 않고 덤벼든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이런 무모한 애들의 장난 같은 일이 어디 있을 것인가. 할 수 없이 박승희 진출에 김기진 보증으로 수형, 어음을 써서 사카가미에게 주고 우선 500원을 구웠다. 연극을 하게 되면 서울의 수입이 얼마나 될는지, 더구나 극장은 하루에 세전이 얼마인지 이것도 생각할 여지가 없이 날뛰었으니 정말 위험천만한 노릇이었다. 여러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난들 반대할 수 없었다. 그럼 누가 배경을 그릴 것인가를 또 의논했다. 우리들만으로 될 일도 아니요. 또 어느 극장이 될는지도 알 수 없는데 무대의 장광과 높이도 짐작 못하면서 대상만이라도 어떻게 그린단 말인가. 우리는 서로 웃었다. 우선 각본이 확실하게 선정되고 나서 준비해야 될 것으로 합의를 했다. 그 책임은 나에게로 돌아올 것은 미리 짐작한 일이었다. 여러 동인들에게 1막물짜리 4막을 준비하여 다음 회 날 가장 적합한 것을 가져오라고 부탁했다. 골라온 각본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연학년은 러시아 체호프작 곰을 가져왔고 김기진은 기가를, 그 작자가 누구인지 잊어버렸지만 가지고 왔고, 나는 버나드 쇼의 작품인 그 남자가 그 여자의 남편에게 무엇이라 거짓말을 했나를 가지고 왔다. 또 한 가지는 번역만 할 것이 아니라 창작극도 하자고 하여 나의 창작인 길시기를 하자는데 합의되었다. 그 다음 이 4가지가 서울의 대중 앞에 내어놓을 만하고 보일 만한 작품인지, 서울에는 신파연극이 대중의 인기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처럼 어려운 신극을 이해하여 줄 것인지에 대해서 한참이나 떠들었으나 이쯤은 관객이 능히 이해할 것이란 어렴풋한 생각으로 아주 확정하고 말았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도 일본의 관중을 표준한 게 아닌가 생각되어 나의 걱정은 잠옷 컸다. 각본을 선택했던 분들이 번역을 하기로 정하였다. 그리고 나니 이젠 여자 역과 배경을 생각할 때 앞일이 암담하였다. 일본 동경에서 무대에 나설 여자를 구해보았으나 요새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때는 쉽사리 나올 수가 없었다. 그 사정이란 당신은 배우를 천하게 생각하는 관계로 사회의 비방을 겁내었기 때문이었다. 할 수 없이 여자도 구하고 배경사도 구하기 위하여 먼저 내가 본국으로 와서 두루 살피었으나
무대에 나서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서울에다 걸어본 희망은 헛일이었다. 그때 이서구는 서울에 와서 신문기자로 취직이 되어 낙원동 한양여관에 투숙하고 있었다. 나는 세세한 이야기를 하고 여배우 이야기를 했다. 이서구는 참말 어렵다고 하면서 서울에 예술협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기세가 영도하는 극단으로 거기에는 여자 중학교를 졸업한 여배우가 있다고 하므로 그 여자를 교섭해보겠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신인을 얻으려는 이유를 말하고 다른 방면으로 구해보기로 했다. 그러나 어느 가정에서나 광대로 나가라거나 내보내기를 좋아할 리 없었다. 현재 정세로는 안 될 말인 줄 알고 우선 종로 3정목의 진명여학교에 다니던 학생 하나가 학비 관계로 그만두고 있다기에 이 말에 솔깃한 우리는 한 걸음에 그곳을 찾아가서 본인과 만났다. 아무리 뜯어보나 무대에 세울만 하지가 않다. 둥근 얼굴의 실눈인데 키가 너무 작은 편으로 연극을 하겠느냐 하니 하겠다고 하며 고향은 함경도로 부모가 계시나 여기서는 거리가 멀고 자기 집 형편이 자기에게 관심이 그리 많지가 않다고 한다. 달갑지는 않지만 우선 후보격으로 두고 다른 곳으로 찾아보자고 나섰다. 그리하여 연극을 할 여자를 서울에서 찾자니 하늘의 별을 따기보다 어려운 일이라고 모든 사람은 생각도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시일은 작구간이 장님 팝밭에 들어가듯 아무데나 뒤져보기로 했다. 우선 기생이나 화류계에 나올 만한 여자가 없는지 알아보기로 하였다. 나도 기생집이란 가본 적이 없고 아는 기생도 없었으나 이서구는 외입쟁이로 조달한 터라 모르는 기생집이 없었다. 난생 처음으로 나는 기생집을 몇 집 갔었는데 기생의 말인즉 부모들의 말이 광대 노릇을 한다면 노름돈도 못 받게 된다고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간혹 기생 본인은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부모가 절대로 반대하기도 했다. 기생까지도 광대 노릇하는 것을 하층 계급으로 취급하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 꽁 대신 닭은 못 쓰느냐 하는 생각으로 나는 그 길로 신종 유곽으로 발길을 돌려보기도 했으나 역시 허사였다. 포주가 승낙을 아니하는 것이다. 거기서도 절망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광대라고 천하게 대하는 이런 노릇을 왜 하려 하는가 스스로 생각하며 한가닥 서글픔을 금할 수가 없었다. 아무런 성과도 없이 공연이 여러 날 돌아다니느라 나는 다리만 아프고 피로했다. 배경은 누구에게 부탁할까 알아보니 서울에는 또 배경사가 없다는 것이다. 당시 신파연극의 배경사로는 김운선이란 사람이 있으나 모두가 일본식이라는 것이었다. 그래도 한 번 그분의 그림을 보니 아닌 게 아니라 전부 일본식 도구이며 색깔이 단조롭고 원근이 없는 그림이었다. 이런 솜씨는 될 수 없어 교섭도 아니하고 말았다. 백조 잡지사 동인 원우전을 추천하기에 그분을 만나보니 해보지 않던 일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도 그분이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되어서 우리도 모르는 것을 배우려는 학도드림을 밝히고 한번 같이 해보자고 간청을 하여 간신히 승낙을 얻었다. 결국 모든 일이 10여일이 걸려도 별무소득이었다. 동경에서 모두들 궁금해할 것 같아 나는 일단 동경으로 가기로 하고 이서구에게 부탁하였다.